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오늘은 외부에 나와 있습니다. 외부 출장 중인데 하반기 공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반기 공채의 필승 전략 8가지를 뽑아봤는데 8가지다 8가지 굉장히 많죠? 8가지를 뽑아봤는데 뭐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기는 애매하니까 4가지씩 한번 끊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공채 시즌이 왔는데 공채가 생각보다는 예년보다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매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계속 부정적으로 더 어려움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밀히 와서 이제 안개속을 달리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안개속을 달리는 국면이라고를 제가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공채 시즌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차근차근 잘 준비한다. 좀 차별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뭐 의미 있는 결과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4가지 먼저 얘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4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스펙. 과연 스펙. 누추히 말했지만 스펙이라는 단어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단어지만 기업들도 이해를 못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카페나 포털 가서 스펙을 알고 있다는 게 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펙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생각해보세요. 기업은 엄밀해서 스펙 중심의 채용이 아니라 이미 역량 중심의 채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역량 중심의 채용이라는 것은 기존의 스펙으로서는 여러분들의 평가가 안 된다. 합격, 학점, 자격증 뭐 이런 걸로 평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스펙이 아니고 여러분의 과거 경험, 그래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소개서 쓰고 거기에 대한 면접을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경험에 대해서 중심을 하는 게 역량평가인데 이 역량 중심의 채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아직까지 스펙 중심의 채용을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4학년들이 스펙, 자격증이나 이런 관련 스펙들을 따는 게 지금 맞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될 거는 스펙이 아니라 이제 역량 중심의 채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험에 대해서 가치가 더 높다.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본인이 좀 충실하게 정리를 해보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뭐 여기 한번 다시 뭐 제가 편집 기술이 없어서 다시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는 항상 전지 중심으로 전지를 가지고 마인드 매핑해서 전체적인 경험을 풀이하게 먼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나 면접에 꼭 써야지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런 전체적 본인의 경험부터 먼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펙 중심이 아니고 역량 중심의 채용이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부터 자소서 면접하기 전에 본인의 경험부터 충실히 정리하자가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기존에 이제 뭐랄까 굉장히 기업이 이제 원하는 인재상이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실제 예전에는 뭐랄까 조금 뭐 1, 2등 범생형 특별한 친구들을 많이 뽑으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1, 2등 특별한 친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다른 친구.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는 창의성에 굉장히 포커스를 둬라. 그래서 창의성도 한 단계 더 나아 창의가 아니고 창의 툭불이다. 그래서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된다.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왜 창의성? 현실적인 이유도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자소서 면접이 다 똑같다는 거. 그리고 기업 환경 자체가 예전에처럼 1, 2등을 뽑는 특별한 친구를 뽑는 게 아니고 남들과 다른 사람을 뽑기 때문에 이 창의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 모든 기업, 아니 대부분 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 공무원, 사기업,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게 창의적인 인재다. 근데 이 창의적인 건 특별한 게 아니고 남들과 다른 거다. 근데 남들이 누구냐? 모든 경쟁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과동기, 내 친구들보다 조금 다른 경험을 하면 좋겠고요. 다른 경험이 없으면 똑같은 경험 속에서 다른 생각, 다른 노력, 다른 행동이다. 요거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자소서나 면접도 정답, 교과서인 답변을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의 이야기, 여러분만의 논리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창의성이 더 진화해서 창의 특불인데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특별한 걸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만의 다른 경험, 다른 스토리, 다른 논리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를 쓰고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두 번째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엄밀해서 이제 NCS를 배틀해서 직무가 반복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중심의 채용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데 이 직무 중심의 채용이다 보니까 직무에 대해서 뭐랄까 목표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4학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지망 직무가 없다 보니까 그 기업은 우리 회사 과거와 달리 우리 회사 그 일을 잘할 사람을 뽑는데 그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직무에 대한 목표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직무를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흔히들 너무 많이 하는 것처럼 직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지망 직무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추천드렸지만 정황에 떼야 되는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일지망 직무를 목표를 선택해야 되고 그 일지망 직무에 맞게끔 내가 잘할 수 있다를 증명하는 구조가 오히려 맞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지망 직무 목표 직무 중심으로 모든 걸 뽑기 때문에 직무에 맞춰서 자소서나 면접도 구성해야 된다. 단 이게 모든 직무나 모든 걸 연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걸 오버해서 모든 직무나 연결하다 보니까 은행이나 금융권 지원하는 친구는 어렸을 때 금전 출납부 용돈 기입자를 기입했다 이런 얘기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요. 공대 친구들은 제발 어렸을 때 뭔가를 자꾸 분해했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성격, 거기에 대한 공부, 거기에 대한 경험, 거기에 대한 대부분을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직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직무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직무에 대한 목표를 좀 정하고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증명한 거. 그래서 엄밀해서 현대차가 수시채용으로 바뀐 경우도 엄밀한 직무에 대해서 실무에 대해서 많이 점검하려다 보니까 그 직무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오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뭐랄까 반드시 인턴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직무 관련 경험이니까 하루 이틀도 괜찮고요. 일주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 마케팅을 지원하면 프리마켓 하루 이틀 아니면 판촉 판매 알바 일주일 그것도 괜찮고요. 현대차의 브랜드 운영이나 이런 쪽으로 할 때 엄밀해서 협력업체에서 한 달, 두 달 근무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대부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친구 아버님이 간에 성공하는데 일주일 근무 이것도 관계없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부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시 2부는 다시 할 건데 1부의 네 번째는 직무가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반발 심리가 나온다는 거. 왜? 직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원했는데 결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신입사원 10명을 뽑아놓으면 1년 내에 3, 4명이 그만둔다는 거. 근데 예전에 그만두면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 아닙니다. 이렇게 그만둬요. 근데 지금은 일은 정말 잘합니다. 왜? 일을 배워서 들어오거든요. 일을 준비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은 잘하는데 문제는 일만 잘한다는 거. 그래서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업무 관련자, 현장 작업자, 외부 고객, 고객은 됩니다. 고객은 소통이 되는데 업무 관련자나 현장 작업자,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인데 현장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스스로 일을 하다가 지쳐버려서 그만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통 협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진부에 대한 반발 심리로 소통 협업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 협업을 잘한다. 이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엄밀해서 여러분 또래보다는 다양한 연령대, 엄밀해서 아래보다는 위가 낫겠죠. 어떤 친구는 조기 축구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통이나 협업을 잘한다는 경우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올해는. 왜?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재상 조사를 했는데 소통 협업이 다시 1위로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기업인 그 소통 협업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한다는 걸 기억하고 반드시 소통 협업에 대한 경험 그것을 좀 나이 많은 사람과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 여러 가지 되겠죠. 그걸 통해서 증명하는 구조가 반드시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일단은 4가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기억 안 나는데 스펙이 아니고 역량 중심이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 정리를 좀 충실하게 먼저 하자. 자소서나 면접 쓰기 전에. 두 번째는 창의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고 여러분만의 논리, 여러분만의 생각, 여러분만의 경험 이런 걸 좀 중심으로 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직무도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지망 직무의 목표를 선정하고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다를 증명한다. 근데 실무 경험인데 너무 거창한 경험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나 인턴이 아니더라도 작은 경험도 관계없다. 마지막은 직무가 매년 관계되다 보니까 다시 반발 심리로 소통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또래가 아니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소통과 협업을 찾아서 반드시 자소서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4가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4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